코인 투자에 관심 있으신 여러분들, 오늘도 환영합니다. 코인 투자는 계속해서 공부하고 시장 동향을 체크해야 합니다. 코인 투자는 전쟁과 같기 때문입니다. 세력들은 계속 우리를 속이려 들 것이고 개미들을 이용해서 유동성을 확보하려고 하겠죠. 우리는 세력을 이길 생각보다는 세력의 편에 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력들의 움직임에 역행하기보다 해당 세력 움직임에 편승하는 것이 승리를 위한 지름길입니다. 그럼 오늘의 분석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결제약정은 수익이 실현되지 않은 포지션을 의미하며 언젠가 수익 실현이 될 물량을 의미합니다. 미결제약정의 증가는 자금이 유입을 뜻하며 미결제약정의 감소는 자금이 이탈을 뜻합니다. 미결제약정의 흐름을 통해 자금이 유입과 이탈 방향을 찾아보실 수가 있는 것이죠. 전체 미결제약정의 거래소 분포 흐름을 보자면 1위가 CME 거래소이며 비율 28.3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위는 바이낸스 거래소이며 비율 22.4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위는 바이비트 거래소이며 비율 13.9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금일 FOMC 금리 인하 발표를 앞두고 비트코인의 단기 반등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미결제약정 흐름을 보시면 단기 흐름에는 CME 기관 측에서 이끌었다기보다 바이낸스의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을 이끌었음을 보여줍니다. 금리 인하를 앞두고 매수 혹은 매도 베팅에 나서는 것이죠. 물론 해당 미결제약정이 롱 포지션에 진입되었는지 숏 포지션에 진입되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미결제약정은 곧 시장의 관심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상품의 움직임에 따라 롱이든 숏이든 자금의 유입이 지속되어야 시장은 계속 성장되는 법이거든요. 금리 인하를 앞두고 지속적인 자금 유입은 그만큼 시장 참여자들의 관심이 뜨겁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한 관심은 방향성이 상방으로 트일 경우 매수세로 크게 전환될 수가 있겠죠. 미결제약정의 흐름은 여전히 견고하며 큰 이상 징후는 보이지 않습니다. 가상자산에 있어 알트코인들의 상대적인 위치가 어디쯤인지 알 수 있는 알트코인 인덱스입니다. 알트코인 인덱스상 최하단 영역에 도달하였습니다. 해당 지표상으로는 알트코인의 상대적인 위치는 바닥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최근 동향을 보시면 보편적으로 5월부터 9월까지는 알트코인 매집 기간이었습니다. 9월은 최적의 매수 진입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9월 이후부터 알트코인은 회복세를 보여주기 시작할 것이고 단기간에 빠르게 치고 달리기 시작할 것입니다. 최근 코인 커뮤니티를 보다 보면 알트코인은 개차반이다, 형편없다, 투자하면 안 된다라는 글이 많습니다. 저는 굳이 알트코인에 관심도 없는 사람들을 설득시키기 싫습니다. 저의 분석글과 인사이트를 참고하시는 구독자분들만 이끌어가고 싶습니다. 나중에 알트코인이 수십 퍼, 수백 퍼씩 한참 오른 다음에야 기웃기웃 거리면서 지금이라도 매수할까요? 라며 묻겠죠. 매년 같은 레파토리가 반복될 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또 최고점에 매수하여 물리겠고 역시 알트코인이 사기니 많이 하겠죠. 괜히 알트코인에 관심도 없다는 사람들까지 설득하지 말고 우리는 우리의 갈 길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점유율 차트는 가상자산 시장에 있어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점유율과 알트코인이 가지고 있는 점유율을 살펴볼 수 있는 차트입니다. 현재의 흐름은 비트코인의 점유율이 지속해서 고점과 저점을 높이며 상승해 나가고 있습니다. 시장의 주도권을 비트코인이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며 알트코인의 시장 영향력이 약세함을 의미합니다. 약 13시간 뒤 목요일 새벽 3시에 FOMC 금리 인하가 발표됩니다. 해당 금리 인하 일정에 맞춰서 급등과 급락이 다소 나오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금리 인하가 발표되고 난 후 며칠간은 시장 참여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기 위해 장난질이 심해지겠죠. 오히려 장난질에 단기 매도 압력이라도 나온다면 우리는 매수 찬스로 보고 천천히 주워가면 될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까지는 비트코인의 점유율이 상승만 할 뿐 알트코인은 별 소식이 없는데요. 먼저 대장주가 앞길을 열어주고 그 뒤에 알트코인들이 쫓아오겠죠. 매번 되풀이되는 레파토리입니다. 하루살이 마냥 오늘, 내일 알트코인 가격에 대해서 벌벌 떠시기보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최종 목적지에 대해서 고민하시며 포트폴리오를 지속적으로 체크하시고 관리해 주시는 게 더욱 건설적인 활동이 되겠습니다. 이제부터 비트코인의 심층 분석을 안내드리겠습니다. 중장기적인 거래 전략을 모색하기 위한 주간 차트입니다. 주간 차트상의 오더플로우 흐름은 강세 추세입니다. 저는 정말 한결같이 중장기 추세는 강세 추세이다, 크게 겁먹을 것이 없다라고 지속해서 안내드리고 있는데요. 단순히 뇌피셜이 아니라 차트상 데이터가 그렇습니다. 시장 구조를 변화시킬 만한 가격 조정이 나온 것도 아니고 큰 틀의 강세 추세 속에서 내부적인 조정이 진행되고 있을 뿐이죠. 다만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지치고 힘들어하는 건 무지막지한 가격 조정이 진행됐다기보다 사람 지치게 만드는 기간 조정이 상당히 길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크게 걱정될 부분은 안 보이니 해당 통합 및 보합세의 최종 방향성이 어디로 나아가는지 모니터링해 주심이 좋겠습니다. 해당 차트는 비트코인의 일봉 차트입니다. 일간 차트상의 오더플로우 흐름은 약세 추세가 진행 중입니다. FOMC 금리 인하 발표를 앞두고 전일부터 반등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봉상 하락 추세선의 유동성을 테스트하고 있으며 해당 하락 추세선을 상방 돌파하는지가 중요하겠죠. 넥라인이 애매하긴 하지만 하락 추세 속에서 역 헤드앤숄더 패턴도 보이긴 하네요. 물론 역 헤드앤숄더로 보기엔 패턴 구조가 살짝 애매하긴 합니다.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은 FOMC 금리 인하 발표가 되겠으며 FOMC 금리 인하 발표 이후 어떠한 세력들의 장난질이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단기적으로 단타 치시는 분들은 정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으며 긴 호흡으로 스윙 접근하시는 분들은 오히려 딥한 조정이 나올 때마다 주석하시면 큰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큰 틀의 중장기 추세는 강세 추세가 지속 진행 중이니 페이크 무빙으로 조정이 급하게 나올 수 있어도 최종 방향성은 상방으로 나아갈 확률이 높다고 보심이 옳겠습니다. 해당 차트는 비트코인의 4시간봉 차트입니다. 4시간봉 차트상의 오더플로우 흐름은 약세 추세입니다. 저는 비트코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변곡점이 4시간봉 차트에 걸려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4시간봉상 65,000달러를 상방 돌파하느냐, 마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죠. 해당 4시간봉상의 65,000달러는 단순한 저항 레벨을 넘어 추세 변곡점을 의미하며 해당 추세 변곡점을 상방 돌파할 경우 시장의 구조 변화가 발생하여 강세 추세로 전환됨을 의미합니다. 지금 당장은 65,000달러를 뚫어낸 것도 아니니 설레발치기보다 차분히 지켜보심이 좋겠으며 65,000달러 상방 돌파에 성공한다면 그때부터는 가자 시원하게 외치셔도 좋겠습니다. 해당 차트는 비트코인의 1시간봉 차트입니다. 1시간봉 차트상의 오더플로우 흐름은 약세 추세입니다. 1시간봉상 세력들이 주로 이용하는 랠리 베이스 랠리 패턴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일 브리핑에서 안내드렸는데요. 베이스 단계의 수요조는 재차 매수 진입할 중요한 진입자리임을 여러 차례 안내드렸습니다. 금일 해당 베이스의 수요존에서 단기 반등이 시원하게 나와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이후 단기 저항 레벨은 62,000에서 63,400달러 부근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제 61,000달러 부근의 저항 레벨은 많이 희석되었으니 혹 숏진입을 고려하신다면 해당 61,000달러 부근에서의 재진입하시기보다 해소되지 않은 약세 오더블럭을 참고하시어 62,000에서 63,400달러 부근에서의 단기 조정 흐름을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해당 차트는 비트코인의 15분봉 차트입니다. 15분봉 차트상의 오더플로우 흐름은 강세 추세입니다. 되도록이면 FOMC 금리 발표 이후까지 관망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있으나 혹 공격적으로라도 매수 진입을 고려하실 분들에게 매수 진입 자리에 대해서 안내드릴까 합니다. 15분봉상의 강세 오더블럭 영역과 최적의 매수 진입 자리라고 불리우는 OTE 영역에서 매수 진입을 고려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해당 매수 영역의 가격대는 58,300에서 58,950달러입니다. 해당 값에서 시장 가격 움직임을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금일의 주요한 유동성 가격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유동성을 확인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력은 결국 유동성을 목표로 움직이게 됩니다. 시장 참여자들의 주문 오더가 밀집한 영역을 찾아 사냥에 나서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유동성 이끌림 방향을 캐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간 매수층 유동성은 61,330달러, 주간 매수층 유동성은 해소되었습니다. 일간 매도층 유동성은 57,750달러, 주간 매도층 유동성은 54,560달러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간 매수층 유동성이 해소되었으니 FOMC 금리 발표 이후 단기 눌림이 나올지라도 방향성은 상방의 가능성이 더욱 높아 보입니다. 물론 FOMC 금리 발표 이후 세력들이 장난질을 얼마나 칠지는 미지수입니다. 긴 호흡으로 스윙 접근하시는 분들은 큰 걱정이 없겠으나 짧게 단타 치시는 분들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비트코인의 시간 세션별 가격 움직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각 시간 세션별 유동성은 왜 체크하는 것일까요? 아시아 세션에서는 일본 엔화, 한국 원화 등의 유동성이 크게 나오는 세션입니다. 해당 시간 동안 아시아의 유동성이 가장 활발하며 미국 달러는 해당 세션 동안 대부분 통합 및 보합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뉴욕 세션에서는 미국 달러의 가장 많은 거래량과 유동성을 제공하며 해당 세션 동안 아시아의 통화는 대부분 통합 및 보합세를 보이게 됩니다. 즉 가격과 시간은 긴밀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이며 각 시간대 세션별로 유동성을 체크하는 것은 기술적 분석의 시작입니다. 그럼 세션별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아 세션에서 아시아 로우값과 아시아 하이값을 통해 유동성을 만들어냈고 런던 세션에서부터 강세 흐름이 지속해서 발생하였습니다. 뉴욕 세션에서 강세 흐름의 정점을 찍고 잠시간 눌림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일간 바이어스 흐름은 58,000에서 58,100달러 가격대에서 매수 축적이 이루어졌음을 의미하며 61,300달러 부근에서 대부분의 매수 포지션이 청산되었음을 보여줍니다. 보통 기술적 분석이라 함은 차트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속성을 토대로 흐름을 유추하는 것인데 FOMC 금리 발표 이후부터는 보편적인 차트 흐름이 아닌 인위적인 차트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상당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히려 금리 인하가 발표되고 이후부터 세력들의 장난질이 더욱 심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상방이든 하방이든 시장 참여자들의 유동성과 주문 오더를 모두 집어삼키려 들겠죠.
우리는 괜히 세력을 이겨보겠다는 생각을 가지시기보다 세력의 흐름에 같이 추종해서 따라 붙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요약하자면 약 13시간 뒤 새벽 3시에 FOMC 금리 인하 발표가 이루어집니다. 해당 FOMC 금리 인하 발표는 단순한 지표 발표가 아닌 세계인들 모두가 주목하고 있는 만큼 세력들의 장난질이 난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히려 FOMC 발표가 된 이후가 더욱 심해지겠지요. 시장 참여자들의 혼란을 가중시키려 들 것입니다. 따라서 긴 호흡의 스윙 포지션이 효율적으로 보여지며 단타 포지션은 당분간 지양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라며 구독자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